의사결정은 서로 다른 이유로 어렵고 복잡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결정이 미래 우리의 모든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오늘 내리는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즉 결정 지능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안재현 교수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점심은 누구와 먹을까? 라는 일상적인 결정부터 기업이나 공공조직의 효율적 운영 전략이나 전략적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의사결정들이 있죠. 의사결정은 서로 다른 이유로 어렵고 복잡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결정이 미래 우리의 모든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오늘 내리는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즉 결정 지능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정 지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편향이 개입되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속 두 개의 직선은 어느 것이 더 길까요? 꺽쇠의 모양 때문에 아래 직선이 더 길게 보이지요. 그런데 실제 길이를 재보면 두 직선의 길이는 같습니다. 이런 착시 현상은 우리의 시각적 판단이 부정확하고 외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편향성에 대한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아오면서 항상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해 사냥을 하던 인간들은 부스럭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이 토끼일까 하고 점점 다가갔을까요? 아니면 사자로 생각하고 무조건 도망갔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계속 생존했을까요? 도망간 사람들은 굶어 죽기도 했지만 일부는 살아남았고 사자인 것을 확인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잡아먹혔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인간은 현재 외부 반응에 과민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과도한 위험 회피적 성향도 갖게 된 거죠. 이러한 의도적 편향은 험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데 유리했지만 과민하고 충동적인 인간의 성향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 고수 편향이나 확증 편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좋은 예가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외부의 많은 자극에 반응하며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편향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편향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사고 시스템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사고 시스템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구성된 듀얼 사고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1은 직관적 사고 시스템이고 시스템 2는 논리적 사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외부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요. 인간의 듀얼 사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시스템 1은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반면 시스템 2는 느리지만 논리적, 이성적 판단을 하는 시스템이죠. 시스템 1을 이해하기 위해 연상 단어를 생각하는 게임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흥보와 놀부죠. 개와 고양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시스템 1의 작동에는 인지적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자동적인 판단의 과정에서 편향에 노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시스템 2는 논리적이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 1을 제어하지만 에너지가 고갈되면 작동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직관적
시스템 1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이성적인 제어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며 편향에 노출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건강에 이로운 규칙적 생활 계획들 많이 세우시죠? 규칙적 생활은 인간의 본능적인 게으름을 시스템 2가 제어하여 참고 실행하는 것인데, 시스템 2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작심삼일이 되고 마는 거죠.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시스템 2를 사용함에 따른 인지적 부하를 줄이고, 이렇게 절약된 자원은 꼭 필요한 의사결정의 순간에 합리적이고 논리적 판단과 결정을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사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상황마다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좋은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인간의 편향성과 인간의 사고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는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성을 생각한다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좋을까요? 3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 인간을 가정하는 규범적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관련된 것으로 넛지로 알려져 있는 행동과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 의사결정을 위한 원칙과 프로세스 방법론을 제공해주는 처방적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중요한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규범적 접근이나 행동과학적 접근보다는 좋은 의사결정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처방적 의사결정 접근이 도움이 됩니다. 처방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그림에 나와 있는 의사결정의 9가지 원칙을 이해하고 실제 문제에 적용하면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9가지 원칙 중 처음 3가지는 의사결정에 관한 일반적 원칙으로 좋은 결정과 좋은 결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인지적 자원을 절약하는 좋은 의사결정의 습관은 무엇인지, 좋은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릴 수 있는 프로세스는 무엇인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6가지 원칙들은 실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입니다.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의 아래 대안, 정보, 선호에 관련된 3가지 의사결정 요소들을 잘 파악을 하고 상충되는 대안들 중 최적의 대안을 찾는 논리적, 체계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9가지 의사결정의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은 좋은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결정이 체계적 분석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의사결정의 핵심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을 내릴 수 있고 또 설명 가능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나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고민이 된다면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원칙과 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지적 능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발간한 결정지능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관련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